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이채영입니다. 여러분 벌써 41차가 되었습니다. 애초에 국가직 대비 이 굿모닝 행정학 진행할 때 제가 40개 정도의 주제를 고르자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네, 40개의 주제는 이제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시험까지 대략 30일이 조금 안 남은 거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40일차 다 채우고 이제 뭘 하지라는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암기해야 하는 내용들, 법령들 좀 위주로 해서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41차 마지막 주제는 제가 신공공 관리론과 뉴거버넌스 골랐습니다. 뭐 워낙 잘 아시는 주제여서 대부분 이 내용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모의고사 과정 진행하면서 이 부분 정답률이 40%밖에 나오지 않았던 문제를 봤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들어갔더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두 가지의 특징을 좀 한번 구분해 보는 그런 형태의 내용들을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일단 신공공 관리론 NPM 그 다음 뉴 거버넌스, 네트워크 거버넌스죠. 지금 보시는 이 두 가지 모두 다 큰 의미에서는 거버넌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민간과 정부의 협치죠. 근데 우리가 이 거버넌스 설명할 때는 시장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정말 시장 질서적인 거버넌스. 그래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실질적인 협치라고 보지 않고요. 정부가 계약을 통해서 민간을 위탁 대상으로 삼죠. 계약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생산하는 데에 있어서 함께 공동으로 생산하는 형태, 이게 신공공 관리론입니다. 정부의 역할이 작아지려면 원래 정부가 생산하던 영역을 누군가가 대신 생산해 줘야 되는데 그 생산을 진행하는 영역이 민간이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신공공 관리론이죠. 당연히 정부의 역할은 축소되고요. 그 다음 방향 잡기를 강조하게 됩니다. 결과물에 대해서 성과를 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행정이 어쨌든 계약을 통해 민간과 위탁을 통해 위탁을 해서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기 때문에 민간 협력이 발생할 거고 그래서 행정과 민간의 구분이 좀 어렵겠죠. 정부 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어떻게 역할을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이런 표현들. 인식론에 기초는 신자유주의, 공급은 시장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 결과를 봐야 합니다. 효율성, 생산성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관료의 역할은 공공의 기업가, 그래서 국민들을 고객이라고 생각하죠. 협치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모든 정부의 가치 판단의 기준, 고객 만족이라는 거죠. 기업 입장입니다. 시장적인 메커니즘 보고요. 분석 수준, 조직 내부에서 어떻게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직 내부의 공무원들이 기업처럼 움직일 수 있는지, 조직 내부에서 과거에는 다 생산을 진행했는데 이 조직의 생산 영역을 계약을 통해서 위탁해서 그들을 통해 어떻게 조직의 내부적인 효율성을 더 크게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조직 내부의 시장적인 질서, 시장적인 계약 관계 이런 거 보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분석 수준을 조직 내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정치적인 영역 역시 탈정치, 정치적인 영역 관심 갖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와 행정의 이원론 입장으로 보자고 얘기한다면 이들도 이원론의 입장이다. 물론 이원론이란 표현보다는 지금 보시는 탈정치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주게 됩니다. 자, 그에 비해서 누거버넌스는 똑같아요. 정부의 역할 축소, 방향 잡기, 결과에 대한 통제, 행정과 민간의 구분 애매해요. 상대적입니다. 민간 협력이고 정부 실패에 대한 대응을 강조해. 이건 동일한데 인식론의 기초가 공동체, 참여주의. 공급의 주체는 공동의 생산. 분명히 결과를 보기는 보는데 아까 봤었던 신공공 관리론이 결과만 본다면 뉴거버넌스는 이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과정을 봅니다. 그래서 과정과 결과 모두 다 중시하고요. 정부의 역할은 조정자,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때 그 참여하는 주체들이 함께 여러 가지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조직 간의 메커니즘, 이들 사이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그래서 행정계에 있어서 가치 판단, 정책 결정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굳이 입장을 따지자면 정치 행정의 일원론 입장을 가지고 있는 재정치, 이게 뉴거버넌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자, 최근에 기출문제 좀 볼게요. 1번입니다. 2013년 지방직 9급이에요. 신공공 관리론과 뉴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신공공 관리론에서 관료의 역할은 공공기업가. 뉴거버넌스에서의 관료의 역할은 조정자입니다. 앞뒤 바뀌어야 되고요. 신공공 관리론과 뉴거버넌스는 모두 정부가 노젓기를 하진 않습니다. 모두 다 방향 잡기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요. 신공공 관리론은 신공공 관리론과 뉴거버넌스 둘 다 산출에 대한 관심을 갖죠.
투입보다는 산출에 대한 통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신공공관리로는 산출만 주로 보고요. 뉴거버넌스는 산출과 함께 그 산출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봅니다. 그래서 3번 요거 X. 4번 신공공관리로는 부문 간의 경쟁. 그래서 조직 내부의 효율성을 증가시켜서 다양한 부문 사이에 시장적 경쟁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얘기하고요. 뉴거버넌스는 부문 간의 협력에 역점을 둡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현재 맞는 선지는 2번이 될 거예요. 자, 2번입니다. 2021년 국가직 9급이에요. 뉴거버넌스와 신공공 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뉴거버넌스가 상정하는 정부의 역할은 방향 잡기 맞죠? 노적기가 아닙니다. 뉴거버넌스, 신공공관리론 모두 다 방향잡기입니다. 신공공관리론의 인식론적 기초는 신자유주의. 뉴거버넌스가 강조하는 가치가 신뢰고요. 오히려 신공공관리론은 시장, 경쟁 이런 것들을 중시하죠. 틀렸고요. 뉴거버넌스의 관리 기구는 시장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네트워크, 신뢰, 협력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2번, 3번, 4번 모두 다 틀렸고요. 정답이 되는 거 1번이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 두 가지의 내용들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정말 쉽고 어렵고에 떠나서 좀 자주 출제가 되는 영역이고요. 요새 가장 메인이 되는 이론이기 때문에 이 이론의 내용은 잘 정리를 해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서의 내용들 꼭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